네, 근데 연세대학교는 일단 시험은 보지 않고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 하나, 화학 하나, 생명 하나, 지구과학 하나 해서 고른 문제 출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귀되어진 문제들이 헬륨 풍선이 왜 높이 뜰까? 대문제에 소문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쓰라고 하는 문제와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차이점은 금방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문제는 큰 대문제에 우리가 작은 소문제로 해서 그 경향에 대한 흐름을 안녕하십니까, 영재현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기출문제 보셨죠? 자, 근데 연세대학교 기출문제 우리가 또 안 보면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쪽과 한쪽의 평형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문제도 복귀시켜 봤습니다. 네, 근데 연세대학교는 일단 시험은 보지 않고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까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의 유형은 심층 면접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 당연히 심층이죠. 심층. 그래서 2019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제의 류가 심층 면접에서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 과학 심층 문제 나와라. 네, 일단 그 과학 심층 문제에서 우리가 연세대학교는요, 물리 하나, 화학 하나, 생명 하나, 지구과학 하나 해서 고른 문제 출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른 문제 출제율을 가지고 있는 이 연세대학교가 시험을 안 봐서 정말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심층 면접에서 우리가 물어보면 긴장감 100배, 그리고 대답을 갖다 해야 되는 친구들의 머리들은 빠른 회전을 하지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고 면접장을 나오는 순간 아차 싶은 이 경험들을 가지는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심층 면접.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복귀를 해다 줬어요. 근데 이 복귀되어진 문제들이 헬륨 풍선이 왜 높이 뜰까? 간단하지 않아요? 밀도 때문인 거죠. 근데 왜 높이 뜰까? 왜 높이 뜰 것 같으세요? 회에 헬륨 풍선을 먹으면 목소리는 어머님들 목소리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정말 이상하시나요?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문제들, 그리고 지구와 화성의 지표 환경의 차이점을 내부 환경과 비교하시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공통점, 자, 차이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이용해서 연소할 때의 그런 우리가 변화들.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이 친구는 수학 문제까지 이렇게 복귀를 해다 주었습니다. 수학 문제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제가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남원장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남원장을 모르시나요? 거봐요, 피디님. 빨리 남원장님 빨리 공개해달라고요. 남원장. 나중에 남원장이 정말 어머님들, 진짜 이렇게 파워풀하게 우리 친구들을 또 이렇게 이끌어 줄 겁니다. 기대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귀한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왜 여러 개를 보여드리냐면, 복귀한 문제들이 우리 제시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이 복귀한 문제가 정확한가를 갖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한테 받은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문제에 소문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쓰라고 하는 문제와 공기 통로를 만들어서 실험 나를 진행했을 때 가와 비교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문제입니다. 왜? 연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이고 문제가 다른 건 서울대학교 문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예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왜? 모두 썼나? 이 생각을 갖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그 문제에서 다이아몬드와 흑연에 대한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은 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열과 압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세계라고 하는 누구죠? 막 근육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우리 대머리 아저씨가 나와서 인스타 친구인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잃어버린 세계에 가면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화산 주변에서 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박혀있는 그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화산 주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성되어질 수 있는 정말 귀한 광물들이 많다. 왜? 열과 압력을 오랫동안 우리가 받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차이점은 금방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영상에서도 보니까 흑연을 오래 땅 밑에다가 두면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와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갖다 하는데 네 그거는 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안 됩니다. 열과 압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이 주어지지 않는 땅 속에다가 연필 흑연을 갖다가 묻어 놓는다고 해서 절대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구경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제자들, 어머님의 자녀들의 생각을 깨줘야 돼요. 자, 그런 이 부분에서의 문제 당연히 도움되겠죠. 자, 두 번째. 화성과 지구의 지표 차이를 우리가 설명하시오라는데 내부 구조에서의 차이는 당연히 핵이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왜 핵이 운동을 안 해요? 왜? 우리 지구는 왜 핵이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면 그것이 끌려와서 계속 돌게 되어지는데 화성에 우리가 왜 핵은 물과 같아요. 점성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여도 너무 느리게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핵의 운동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안 되어지면서 이 전체 행성에 대한 부분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러한 어떤 지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 여기서 확연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녹조현상, 녹조라떼. 우리가 볼을 치워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볼을 치웠는데 이게 복구가 안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전에 오랫동안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볼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나아지지 않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 들었던 것 외에 이 녹조 현상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갖다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제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이 시사적인 문제로 분류가 되고 시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생명과학은 잘 나오니까 생명과학에 관련되어진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유추를 한다고 하면 시사적인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내용들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을 교과가 아닌 부분에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촛불이 투명한 통에 들어있는데 그 옆에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가 들어있다. 아까 그 석회수하고 우리가 이 촛불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실험 문제인 거죠. 자, 투명한 통 위에 판을 막았을 때와 열었을 때의 차이를 물질의 연소로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대문제에 아까 여기서 우리 제자가 적어줬던 소문제 두 문제가 우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도 지필을 갖다가 볼 때 대문제, 소문제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류는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그다음에 서울교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문제는 큰 대문제에 우리가 작은 소문제로 해서 그 경향에 대한 흐름을 단계적 수준을 올리면서 묻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어떻게 여기 연세대 영재교육원 기출문제를 갖다가 보니까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두려우신가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기출문제를 보니 어려운 것보다는 내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 고민이 되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최근에 있는 과학적인 이슈들을 내가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그 꿀벌이 600만 마리가 제주도에서 사라진 사건이 있잖아요. 저는 그 문제가 올해 나오지 않을까. 사실 경향을 예측해 봅니다. 이유는 꿀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장수말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 토종 꿀벌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라진 건지 아니면 진짜 기후변화 때문에 사라진 건지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가 왜 위쪽에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의 꿀벌들은 우리가 여기서 또 많아지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최근에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지금 꿀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관심 있게 찾아봤잖아요. 그럼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니까 당연히 또 준비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부모님, 네, 영재교육원, 네, 생각보다 만만치 않으시죠?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 이야기가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유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아이 잘하는 줄만 알고, 그리고 내 아이가 똑똑한 줄만 알고,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정말 바보스러운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아이의 정말 정확한 현 위치를 파악한 순간 아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부모님은 네, 더 나아갈지 아니면 이 아이한테 무엇인가를 또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될지 고민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도 그렇고 네,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뭐 기타 다른 영재교육원을 준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네, 그 과정 속에서 자식의 어떤 현 위치를 한번 꼭 고민해 보시는 시간 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 또 영재원 TV에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